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로 목포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와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요. 목포시의 입지 조건과 다양한 유치 노력들이 결실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의 가치와 발전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섬진흥원이 결국 목포시 품에 안겼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놓고 목포시는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그리고 인천 옹진군 등 5개 시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터라 성과는 더 값집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우리 목포에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목포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목포시는 균형 발전과 목포역에서 5분 거리의 입지 여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목포시의 그동안의 노력과 정책들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전라남도와 각 단체들이 목포 유치를 위한 동행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유치 열기 확산도 도움이 됐습니다. 평소 여객선 이용 등 교통 불편으로 소외감이 큰 섬 주민들은 한국섬진흥원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열악하고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동네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섬진흥원의 역할은 앞으로 섬을 영원히 보존하고 우리 섬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오는 8월 목포 사막도에 들어설 재단법인 한국섬진흥원은 30여 명의 인력으로 시작해 점차 50여 명까지 조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이 항구도시 목포를 새로운 섬의 수도로 거듭나게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등 정치권도 한국섬진흥원의 목포 유치를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3,300여 개에 달하는 대한민국 섬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목포시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도 목포는 서해안과 남해안 섬들의 중심지이자 다도해와 육지를 연결하는 섬의 관문이라며 섬진흥원의 목포 설립 확정을 환영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와 민주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빠른 시일 안에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광주 문화수도 조성을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은 대선 후보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돼 실행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공대 설립과 같은 미래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 굵직한 프로젝트 발굴은 더딘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대선 공약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대형 공약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힐 만한 대형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당과 시가 8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선 공약 발굴을 하는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과 21개 사업 4,5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도 건의했습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이나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대선 공약 개발뿐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국내 첫 노사 상생 일자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노동조합 가입 의향 등 노조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직원 채용이 한창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A씨는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에게 노조 가입 의사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노조 활동 경력과 파업에 참여했는지 등 민감한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중립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 하면 너도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그거를 꼬리를 물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A씨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면접 후기에는 파업하면 노조와 회사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지를 묻는 등 당황스러운 질문이 이어졌다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지원자는 노동조합 면접을 본 것 같다는 후기를 올렸고 또 다른 지원자는 회사가 노조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졌다고 적었습니다. 저도 진짜 그러겠냐 했는데 오후부터는 다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노조 관련 질문만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에 대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측은 노조 관련 질문으로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고 노조를 부정할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주목받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사상 검증과 다름없는 노조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법인의 이행보증서가 미제출됐거나 부실하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경실련이 특정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중앙 1지구 사업법인의 320억 협약 이행보증서가 만료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를 묵인해왔고 협약과 달리 제3자에 의해 130억 원 사업 이행 보증서가 제출된 점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광주시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함께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상담 방문한 뒤 이를 분양가 사전 심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파악과 함께 합당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내부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수 목적법인 빛고울 중앙개발공원에서 30%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한양은 광주시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측은 특수 목적법인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져 제안 요청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남구 공무원들이 지난해 장애인 복지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해받은 포상금 900만 원을 취약계층 가정의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에 사용합니다. 남구는 시각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오는 6월까지 가스안전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백인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백인 시민추진위원회는 실행과제 발굴과 백년사 발간, 그리고 시민참여 홍보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고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시민정신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문인협회가 보성 문학기행 시집 보성 그곳에 가면 500권을 보성군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시집은 문인협회 회원들이 서재필 기념공원 등 14곳을 기행하고 만든 시집에서 대원사 등 시 21편을 엄선해 더한 것으로 보성군의 주요 관광지가 망라돼 관광 안내서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과 예술, 영상 등 모두 6개 강좌로 운영되며 교육생 40명이 과목별 10시간씩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는 2명, 전남은 8명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나왔습니다. 광주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나머지 1명은 대전 확진자 관련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4명, 한평에서 2명, 해남과 담양에서 각각 1명 등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평 확진자들은 서울 관악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해남의 확진자는 경기 수원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한 달 만에 제주도와 서해에 세슘이 도달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면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과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완로군 의회 역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고 도내에 유통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시민사회단체 이사장 시절 급여를 부정수령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19일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부인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을 수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총장의 거취를 놓고 내홍을 앓던 광주과학기술원이 총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교수와 연구원, 학생 등 전체 구성원들과 학내 상황을 공유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복무감사와 김기선 전 총장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 인구가 28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여수시의 인구 감소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998년 3여 통합 당시 33만 명이던 여수시의 인구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2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정주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보육 환경 혁신 등 5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소재, 중림, 만흥지구에 12,000여 세대의 친환경 스마트 택지를 개발하고 노후된 산단 사택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꽃샘추위에 다시 따뜻한 옷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낮은데요.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높은 산지나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보성과 담양, 영암 등을 중심으로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 일교차가 오늘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내륙과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화순이 0도, 장성이 1도로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6도, 곡성과 구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영암과 강진, 장흥 18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